네, 오늘 일정 준비 도와드립니다.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또 다른 변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 전략 세울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봅니다. 시장 전체적인 팁을 주실 건가 봐요. 변동성 커진 시장, 단기 매매 아니면 관망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우세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월가나 뭐 경제학자들도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놓고 이제 뭐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뭐 2% 정도 하락했고 S&P 500도 뭐 1% 중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예상치만큼 그냥 하락했다라고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좀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난 것은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연중 최고치 부근에 있어가지고 뭐 울고 싶을 때 좀 뺨 때린 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 매매 아니면은 관망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코스피 시장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5일선, 10일선 있는 근처까지만 딱 하락을 시켜놨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락시켜놓고 그 이후에 조금 보자 뭐 이런 식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미국 신용등급 하향 아니면은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얼마 전이죠. 이게 7월 26일 그때 코스피 기준으로 한 40포인트 하락했고 어제 한 50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두 차례 큰 폭 하락은 시장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후폭풍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피치만 지금 신용등급을 하향했는데 무디스하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쪽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미국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보고 신용등급을 결정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잠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는 뭐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뭐 11선 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아직 뭐 21선하고의 밑에까지는 좀 여유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1.4% 빠졌는데 딱 21선까지만 또 하락을 시켜놨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좀 더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오늘 상승으로 갖다 붙여놓지 못하면은 조금 충격파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했죠,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뭐 생명선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 종가상으로도 되돌려 놓지 못해가지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조금 기술주 이런 쪽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차트 보시면은 저는 일단은 좁은 박스권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2,600 아니면은 많이 빠지면 한 2,590 하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 주 대신 옵션 만기일까지가 그렇고 그 이후의 시장은 옵션 만기일 이후의 시장은 옵션 만기일 그 당일날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뭐 하시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시장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 어제 거래량도 하락하는 와중에 상당히 많아가지고 조금 일단은 그쯤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냥 긍정론에 휩싸여가지고 지금이 하락할 때 기회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자, 신중한 태도를 견제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군 게임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 들어서 또 간간히 신작 소식은 좀 들리긴 하던데요. 맞아요.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뭐 신작은 넷마블에서도 뭐 지금 나왔고 시네탑이라
나왔었죠. 그게 이제 뭐 애플 스토어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 쪽에서 다운로드 2, 3일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반응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을 발표했는데 아레즈라는 신작을 발표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도 그게 이제 2위에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호응도는 지금 현재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게임주는 어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봤는데 뭐 컨센서스에는 소폭 못 미치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관들 즉 이제 증권사들 측에서 컨센서스 전망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 정도 나왔으면 영업이익이 뭐 거의 한 200억 후반대 나왔으면은 그래도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카카오 게임즈는 뭐 좀 선방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에 못 미쳤고 어제도 뭐 신용등급 하향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 반대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게 좀 반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신작 게임이 흥행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일단 전망치는 그래요. 신작이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상당히 흥행해가지고 지금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매출이 약 2천억 원 정도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영업 손실은 손실 날 것인데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2분기에 2천억 정도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7% 거의 9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1분기 QOQ죠. 1분기 대비해서도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 940억 정도 기록했어요. 지금 결국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넷마블하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신작에 대한 실적이 3분기 실적에는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네.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앞으로 신작 모멘텀들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신작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넷마블도 또 더 나옵니다. 막 가디스 오더라든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주가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나. 대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신작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종목군이나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주시는 부분이 예전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많이 좀 알려주셨는데 뭐 정유나 게임이나 낙폭과대 오랫동안 안 봤던 종목군들 쪽으로 지금 시선이 살짝 확대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빠지더라도 덜 빠질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게임주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신작 모멘텀 있어야 된다. 실적 개선, 신작 모멘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게임주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많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5월 31일에 제시됐던 현대미포조선 이번에 2차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어제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시장 밀리면서 약간의 윗꼬리가 좀 만들어지긴 했었는데요.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96,700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 27% 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95,000원이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앞으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일단 챙기고 나올게요. 그냥 매도하겠습니다. 네. 시장 흔들림 반영해서 그래서 수익 실현 2차 목표가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은요. 엔터섹터의 SM입니다. 이 종목은 한 보름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11만 5,500원에 매수가 됐던 종목. 목표 주가는 당시 13만 5천원 설정했는데 어제 14만 원 선 잠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수익률 22%대 기록됩니다. SM은요? SM 어제 호실적으로 기록했는데 어제 그것 때문에 좀 상승했어요.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좋았지만은 먼저 선 조정받아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역시 뭐 어느 정도는 실적도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일단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도 매도 의견, SM도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릴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7월 달에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SK바이오팜은 7월 20일 추천주였습니다. 81,600원에 매수 체결된 걸로 나오고요. 목표 주가 94,000원이었는데 어제 고가로 딱 터치를 이루어냈습니다. 15% 수익 냈습니다. 짧은 기간 그리고 시장 대비로도 상당한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도 그럼 매도인가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러나 뭐 목표가를 상향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바이오주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챙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군에 어떤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를 일단은 더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일단은 나오자. 다음번 기회 있으면 또 이 시간에 계속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요. 세 종목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쪽에서 가져오셨어요? 네, G2파워입니다. G2파워 원전이네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뭐 이상 고온 현상으로 굉장히 더운데 그렇게 본다면은 전력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에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원전 가동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갖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수배 전반 광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전력기기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2파워 오늘 추천이 나왔습니다. 원전 쪽에서 대안을 좀 봐주셨는데 G2파워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9,7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